오늘은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것을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뉴스가 나왔죠. 올해 본인 부담 상한액 최고 금액은 582만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병원비를 쓸 수 있는 최고 한도 금액이 582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병원비를 엄청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거를 내가 최고로 쓸 수 있는 금액을 국가가 지정해 놨어요.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돌려준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제도죠. 자, 보세요. 이 금액만, 이 말만 들으면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 보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 의료비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 상한 제도라는 게 있어서 최고 금액이 582만원은 이상은 낼 수가 없다, 나머지는 국가가 돌려준다 라는 거예요. 엄청 좋은 제도인데,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냐? 이거를 따르면 10분 이의 소득 구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 지난해 58만원에서 2만원으로 정해졌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소득 구간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구간이 다 틀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1분위부터 10분위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분위일수록 소득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1분위부터 10분위라고 있는데 작년하고 이게 매년 바뀌어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1분위부터 9분위 한 6, 7분위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4, 5분위까지는. 근데 요 고소득자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병원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요 측정이 한 1, 2만원 더 올랐죠. 10분위가 제일 부자거든요. 그러면 582만원은 병원비로 쓸 수 없고 1분위가 소득 단위가 제일 낮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81만원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분위부터 10분위를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요것들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 상한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를 환자가 하는 것 때문에 막아주는 아주 좋은 제도. 이게 2004년도인가 나왔어요, 이 제도가.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집에 환자가 있거나 큰 병이 걸리신 분이 있으면 이 제도를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보긴 볼 거지만, 자,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1년 단위로 봐요. 1년 단위로 보고 중요한 건 본인 부담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제외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꼭 키포인트로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다 돌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비급여 부분과 선별급여가 뭔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어쨌든 급여 부분에 발생한 것은 국가가 돌려준다는 건데, 소득이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떤 금액으로 나는 몇 분위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만약에 1분이다 이러면 2분위, 3분위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죠. 그럼 대한민국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요거 통계청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은 월소득 10분위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소득 10분위별. 한 달에 보는 거죠. 그래서 2019년 4월 4일 거를 4분기 거를 보시면은 가구원 수가 3명 정도예요. 전체. 그리고 여기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가 있고, 요 두 개를 합친 가구가 있어요, 평균이. 자,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평균은 477만원 정도로 벌어요. 내가 한 달에 477만원은 못 번다 이러면 나는 대한민국 평균이 안 되는구나. 저도 안 되죠. 분발해야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경상소득이라고 있죠. 요 경상소득은 노동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받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비경상소득은 노동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비소비지출이라고 있어요. 요 비소비지출은 내가 470만원을 받았지만 100만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뭐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있을 것이고, 뭐 아파트 대출값 있을 것이고, 카드 대금 있을 것이고, 뭐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것들, 요것들은 비소비 지출이에요. 그러면은 처분 가능 소득, 요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 내가 언제든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370만원 정도. 당연히 소득이 크면 클수록 비소비 지출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큰 집을 샀어. 그럼 그 큰 집에 어울리는 가전제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살림이 커지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평균이고, 그러면은 1분위부터 2분위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분위가 저예요. 2분위가 그 다음이고요. 자, 보시면은 연령이 68세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달에 85만원 정도. 거기다가 가처분이 65만원, 비소비가 20만원. 나이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드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가 없고, 그래서 평균 연령이 높죠. 그럼 이분이는 더 내려와요. 68세에서 60세 정도로 되죠. 그리고 한 달에 170만원 정도를 버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소비 지출도 늘어나겠죠. 36만원으로. 가처분도 14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분위, 2분위 이렇게 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분위를 간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10분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소득이 높다고 하는 10분위. 저도 빨리 10분위로 가고 싶은데 언제 갈지 알 수가 없네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형님들은 10분위 금방 가실 거예요. 자, 9분위, 10분위의 평균 소득은, 연령은 50세예요. 50세. 아직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아직 50세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형님들은 50세가 되면 이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저도 50세가 되면 여기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9분위는 한 달에 700만원 정도 버시는 분이고, 10분위는 1100만원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소비도 280만원. 비소비가 여기 170만원이죠. 보시면은 2분위에 있으신 분들의 소득 금액이 비소비 지출에 이루어져 있어요. 10분위는 더하죠. 가처분이 600만원대죠. 여기는 8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고로 내는 금액이 이제 582만원 이상은 의료비로 못 쓴다는 거예요. 1분위는 아까 81만원 정도. 근데 어쨌든 평균 연령이 한창 돈을 많이 버실 나이는 50세와 51세고, 가구는 3.48. 야, 진짜 우리가 저출산이다. 저는 한 4명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48이면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가 진짜 이 인구 문제 탈출도 이 통계를 보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알겠어. 본인 부담 상한제도 알겠고, 우리가 분위를 나눠지는 것도 알겠어. 자, 알겠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걸 왜 갑자기 가지고 왔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가입했다고 하는 실손보험 있잖아요. 이게 이 본인 부담 상한제와 실손보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이게 약관이에요. 실손보험 약관. 근데 2009년 8월 이전에는 회사별로 약관이 다 틀려요. 근데 2009년 8월 이후로는 모든 회사의 실손보험은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보험회사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국민건강보호법. 이게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 본인부담 상한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있다고. 본인부담금의 경우,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요게 이제 본인부담 상한제죠. 그래서 여기 가로해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실손보험에서 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형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줬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이걸 막상 내 일처럼 닥치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제 고객님들도 의아해 하세요. 이런 일들을 당하시면. 왜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줬는데 왜 보험회사가 반사의 이익을 보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큰돈 드는 치료 걱정 없는 안전장치, 본인부담 상한제. 그쵸, 엄청난 안전장치죠.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만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비급여 의료비 때문에 여전히 4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약간은 있다는 거예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요거 2016년도에 국가 주요 사업 집행평가 보고서에 재난적 의료비를 예방하려면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여 비급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지금은 급여만 되는 거예요. 비급여는 안 되죠. 근데 문재인 케어가 지금 발동이 되어서 비급여에 있는 여러 항목들이 급여로 이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본인 부담 상한제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영수증인가? 우리가 흔히들 보지만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는 이 영수증을 조금 한번 자세히 보자는 거죠. 자, 보통 영수증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큰 틀에 여기 급여, 여기 비급여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급여 중에.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있죠. 요 본인 부담금은 내가 내어야 할 돈입니다. 내가 내어야 할 돈이 67만원이고 여기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공단. 우리가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냈던 혜택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공단이 부담을 해주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는 급여이긴 한데 전액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환급 받는 거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는 거예요. 요 본인 부담금이 1분, 2분이 84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3만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81만원이 한도니까. 이거는 안 돌려줘. 요 옆에 비급여는요. 그럼 이 비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료비 때문에. 비급여에 조금 고급스러운 치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떤 조금 우리가 도수치료, MRI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급여의 느낌을 아시겠죠? 비급여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하면은 편하고 좋은 치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비급여에. 그래서 요 비급여가 키포인트죠. 요거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거는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일로 많이 가야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쵸? 아니면은 비급여도 해주고 보험회사에 약간이 조금 바뀌던가 뭐 여러가지 방법을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여기 비급여 중에 선택진료라고 되어 있죠. 요 선택진료는 내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특정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나는 이 의사 선생님보다는 저 의사 선생님이 내 치료를 잘해줄 것 같고 저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나는 저 의사 선생님을 픽업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선택진료로의 비급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토탈 요 3개를 더하게 되겠죠. 요 1번 금액 그리고 4번 금액 5번 금액 그리고 요 금액 요렇게 4가지죠. 요 4가지를 더한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병원비 영수증의 핵심입니다. 요 비급여도 아직 설명할 게 더 많긴 하지만 이것들은 다음에 정말 비급여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한번 봅시다. 요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도가 생각보다 허점이 좀 많다고 요걸 해놨죠.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실손보험 회사에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다. 왜냐면 국가가 준 혜택을 보험회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실손의료보험사가 이렇게 얻는 반사이익이 최근 5년간 3조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돈 3조에서 4조가 보험회사가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이거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승인해준 약관에 들어 환자의 실제 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감위가 승인을 한 약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명확한 건 약관보다 건강보호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듯이 건강보호법이 약관은 나와 회사가 개인적으로 한 거고 건강보호법은 국가가 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건강보호법으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더 취지에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조금은 빨리 개선이 되어서 실손보험 넣은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손보험 넣으신 분은 실손보험 넣으신 대로 혜택을 보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